이번 시간에는 태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교, 관심은 있지만 또 실천을 많이 하시는 분보다는 이야기만 듣거나 또 하는 게 좋겠지 하고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태교에 관계돼서 1990년대에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베네수엘라에서 이 태교에 관계된 대대적인 연구, 그 대대적인 연구라는 건 사실 연구 이러면 여러분들은 직접 해보셨는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단기 연구들을 합니다. 단기 연구라는 건 기간이 짧은 연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교의 효과라는 건 사실은 단기간에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교에 대한 반응이 있다 없다, 아기가 뱃속에서 반응을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런데 그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런 연구는 되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1990년대에 베네수엘라에서 태교를 일부러 시킨 그룹과 일부러 시키지 않은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680명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자원자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고요. 이 두 그룹은 저희가 이제 연구자들이 표현하는데 랜덤하다고 하는데, 편중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 수준이라든가 가정 형편이라든가 아빠가 관심 갖는 정도 이런 게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능하면 비슷하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이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은 태교를 시켰어요. 어떤 태교를 시켰냐 하면요, 음악을 들려주는 거. 태교에 가장 흔하고 쉽게 접근하고 또 중요한 태교가 음악 태교죠.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 음악 태교와 또 이야기 들려주는 태담 태교, 아가야 어떻다 이런 태담 태교, 그 태담 태교와 더불어 엄마 아빠가 노래를 불러주는 그 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려주고 노래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태교를 한 그룹과 태교를 하지 않은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얘를 7년 뒤에 추적 연구를 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뒤에 갑자기 연구한 게 아니라요, 이 뒤에 1살 때는 어땠는지, 2살 때는 어땠는지, 이래서 7살, 만 7살까지의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에 태어난 아이들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봤더니, 놀랍게도 이 7년 이후에 이 사이사이에도 마찬가지고 7년까지 이어진 연구 결과,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것도 보다 높고 학습 효율도 높고 읽기나 문장 이해력도 훨씬 높았다는 거죠. 이 엄마 아빠의 IQ라든가 이런 거를 랜덤하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눴을 그 연구 결과에서도 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 7년 마지막 연구가 95년도였어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 연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연구 이후에 이 연구는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연구인데요. 독일에서라든가 미국에서라든가 수많은 연구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신경심리학의 발달로 PET라든가 MRI, fMRI 자기 공명 촬영 들어보셨죠? 저희 암 진단하고 이럴 때도 MRI를 쓰지만, 이 뇌 부분을 MRI를 촬영해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느 부위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어느 부위가 보다 더 시냅스가 많아지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태교의 효과가 높다, 이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예전부터 조선시대의 태교신기라는 책으로 태교를 강조해 왔는데요. 태교신기의 말머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10년 교육하는 것보다 뱃속에서 10달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삶의 지혜로 그거를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교에 대한 중요성이
동양에서 외려 우리 제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어떤지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언어가 안 돼서요.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조선시대부터 강조되어 왔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서양은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태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있고 많이 강조되어 있고 아버지 태교 학교가 조직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질 정도로 태교를 당연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려 그 좋은 정통이 이제 사그라들고 태교 말들은 많이 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내지는 왜곡돼서 이 태교 때부터 학습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인지학습의 첫 출발로 태교를 사용하는 그런 오류를 보이신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제와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교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 차근차근 태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태교를 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태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태교의 핵심은 엄마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엄마, 아빠와의 상호작용, 특히 모체와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이 정서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그것이 태교의 핵심입니다. 이 태교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정서가 전달된다는 아주 유명한 실험 예가 있는데요. 엄마가 음악을 들어요. 엄마가 음악을 듣는데 엄마가 즐거워요. 그러면 아기도 즐겁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즐겁다라는 반응은 fMRI라든가 아기 심박동수, 혈류량 등의 체크로 아이의 상태가 건강하고 즐겁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긴장해 있는지가 요즘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즐겁다라는 걸 밝힐 수 있고요. 동일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베토벤 음악이다 이러면 똑같이 그 음악 그대로를 엄마가 들어요. 근데 엄마가 좀 즐겁지가 않아요. 엄마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런 상태로 이 동일한 음악을 들으면 아이도 동일하게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엄마가 음악을 안 들어요. 엄마는 음악을 안 듣고 귀에 다른 거를 꽂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기한테만 음악을 들려줘요. 이 배에만 들리도록 외부 스피커를 이용해서 아기한테 들려주면 아기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음악, 임신 초기에는 바로크 음악이 좋더라 이래서 무반주, 첼로, 협주곡 이런 내가 듣기 지루해 아니 내가 듣기 좋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게 좋더라 라는 태교 음악을 들려줘 봤자 아이가 효과를 갖는 건 이 음악이 아니라 엄마의 정서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따지면 그럼 엄마가 늘 뭐를 하든 즐겁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음악 태교라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편안하고 즐거운 정서를 가진 상태에서 이 음악 태교를 할 때에 그러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갖는 거 말고요. 뇌가 발달하는 거나 청신경이 발달하는 거 이런 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독일의 콘스탄티 대학에서 한 건데요. 출산 태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출산에 대해서 나는 임신하고 출산한 게 좋다. 그런데 밖으로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나 임신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기가 나올까요? 이러고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밖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속마음도 좋고 밖으로도 좋은 그룹. 속마음은 싫어. 이 중요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내가 지금 커리어를 더 쌓아야 되는데 직업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짜증나 이러는데 태교를 위해서 내지는 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저 임신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막 이렇게 겉으로는 좋은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좋아요. 근데 겉으로는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임신 걱정해요. 왜 이런 때 임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밖으로는 이제 나쁜 척을 해요. 그리고 속으로도 나쁘고 밖으로도 나쁜 이 네 그룹의 임산부를 나눴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심층 면접과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아기는 이제 태아를 말합니다. 태아의 반응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한 거죠. 가장 나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태아가 한마디로 속상해하거나 발달을 잘 안 하거나 위축돼 있거나 이런 반응을 보인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라운데요. 일단 가장 나쁜 건 4번. 그 다음에 요 2번, 뭐, 이러지 않을까. 저만 그런가요? 가장 나쁜 게 이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결과에서는 이 4번보다 더 나쁜 게 2번으로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태교는 상호작용입니다. 엄마의 정서가 중요한데 내가 속으로도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밖으로도 힘들게 이야기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속으로는 진짜 싫어. 내가 임신을 왜 했는지 이 아기에 대한 애정도 없어. 그런데 위선으로 겉으로 이 위선까지 더한 요 그룹의 아기들이 가장 나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도가 전달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가 뭘 알아듣겠어, 뭘 알겠어 라고 전제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태교를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기가 지금 몇 주가 됐든 몇 개월이 됐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내 정서를 고스란히 전달받고 그 영향력이 이 10개월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평생의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태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즐겁게 실천하셔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태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잘 공부하시고 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편안하고 즐겁게 한 가지씩 실천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